숨겨진 위협과 전문의의 경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약 상자 안에는 오늘 아침에 복용했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 한 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령층이 매일 복용하는 이 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파괴입니다. 여러분은 쓰러지는 그날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이 약물로 인해 망가진 수많은 심장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박동했어야 할 심장들이 이 약 한 알 때문에 기능을 잃었습니다.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환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의 사례와 보이지 않는 손상, 제가 지금 당장 약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본인의 약 상자에 그 약이 없으면 시청을 멈추고 안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노년층의 심장을 같은 방식으로 파괴하는 약물은 총 7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이 모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약물들이 신체 내부에서 어떤 파괴를 일으키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72세의 은퇴 우체국 직원이었던 윌리엄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담배도 피우지 않고 운동도 거르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통증 완화와 활동성 유지를 위해 흔히 처방되는 진통제를 권했습니다. 미국인 6천만 명이 복용하는 대중적인 약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처방대로 매일 성실히 복용했고 통증이 사라지자 다시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파괴 과정과 첫 번째 징후 3년 동안 윌리엄은 이 약을 믿고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약물은 심장이 훨씬 더 무리하게 작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혈관은 수축했고 혈압은 상승했으며 신장은 체액을 저류시켰습니다. 심장 근육은 마치 조깅 대신 매일 마라톤을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혹사당했습니다. 심장은 적응력이 뛰어난 장기라 처음에는 어떻게든 견뎌냈지만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첫 징후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꼈고 오르막길에서 숨이 찼습니다. 윌리엄은 그저 노화의 현상이라 생각하고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신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펌프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고 근육 조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쌓여갔습니다. 증상의 악화와 폐부종의 공포 상태가 악화되자 윌리엄은 밤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개를 여러 개 겹쳐야만 숨을 쉴 수 있었고 마치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놓인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실 폐에 물이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자 혈액이 폐로 역류했고 체액이 폐 조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체액에 빠져 익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관절염 약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계속 잡아두며 심장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약이 심장을 파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토요일 아침 차를 수리하던 윌리엄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응급 상황과 충격적인 진단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윌리엄의 혈압은 80까지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는 78%에 불과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심박출률은 정상 수치 55에서 60%의 절반도 안 되는 25%였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아내에게 복용 약물을 물었을 때 관절염 약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블랙박스 경고문구까지 있는 약입니다. 3년이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었습니다.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누구도 경고해주지 않았고 의사는 그저 안전하다며 처방전을 계속 갱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훨씬 안전한 대체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처방이 쉽고 제약사 홍보가 활발한 이 약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망가진 삶과 노년층의 심장 예비력, 현재 75세인 윌리엄은 중증 심부전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도, 손주들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안락의자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손상되어 이식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심장 예비력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에 여유 능력이 있어 약물의 무리한 요구를 견뎌내지만 70세가 넘으면 일상생활만으로도 심장 역량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이때 약물이 심장의 15%의 과부하를 더하면 심장은 즉시 붕괴됩니다. 이미지 컴페링 A 헬시 하우츠 리저브 카파시티 앳 AG 50 vs AG 70 도로시의 사례와 세포의 사멸, 두 번째 사례인 68세 도로시는 혈압약 때문에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가장 대중적인 혈압약을 복용했고 혈압 수치는 완벽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심장세포의 칼슘 채널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축 기능이 약해진 심장세포들은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하나둘 죽어갔고 그 자리는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채워졌습니다. 도로시는 4년 동안 심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로감을 호소했을 때도 의사는 노화 타드로만 돌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심각한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심장은 풍선처럼 늘어나 있었고 근육 곳곳에 죽은 조직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링 없이 장기 복용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제는 심장 이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약물 명단 공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위험한 약물들을 공개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등이 포함됩니다. 윌리엄이 복용한 약으로 체액 저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해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국소용 크림 같은 대안을 찾으십시오.